은퇴 후엔 조용히 적당히만 살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자식들 다 키워놨고 집도 있으니 그냥 소박하게 살면 될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소박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정 수입이 끊기고 쓸 돈은 계속 나오고 예상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금 같은 변수들이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통장에 은퇴 이후의 인생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나요? 단순히 많이 벌고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산층 수준으로 무너지지 않고 은퇴 후를 살아가려면 명확한 기준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산층 은퇴 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은퇴란 건 이런 겁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살 집이 있고 매달 생활비 20만 25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쓰고 여행이나 외식도 때때로 할 수 있고 병원비, 자녀 지원 같은 돌발 비용에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 삶. 이런 삶을 노후 30년 6,090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 월 250만 원, 12개월, 30년 9억 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중산층 은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금 흐름을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퇴직금, 연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의 구조를 잘 짜놔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통장에 있어야 할 진짜 금액.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3억 원 이상, 안정적 연금 월 150만 원 이상, 추가 자산 2억 원 이상.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중산층 은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현금 유동성 부족은 은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사례 1 부동산 12억, 그런데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시세로 12억. 퇴직 후 누구나 부러워할 조건을 가진 62세 남성 김 씨는 처음 6개월간 나도 이제 은퇴 귀족이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이 없다는 것. 퇴직금 대부분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고 연금도 100만 원 남짓. 건보료, 관리비, 외식비, 부모 요양비까지 합치면 매달 80만 100만 원이 적자. 결국 그는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으로 생활을 버텨야 했고 1년 반 만에 아파트를 팔고 외곽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이 있어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지옥이더라고요. 사례 2 국민연금 70만 원, 월세 60만 원 도대체 뭘 먹고 살까요? 65세 여성 박모 씨는 서울 도심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별다른 연금도 없고 모아둔 자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수입은 국민연금 월 70만 원. 그런데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남는 돈 10만 원으로는 병원 한 번도 못 가죠. 그냥 생존만 하는 거예요. 병원도 외출도 사치입니다. 박 씨처럼 연금 외에 아무 수입이 없는 구조는 정말 벼랑 끝 은퇴의 현실입니다. 사례 3-5억으로 은퇴했는데 7년 만에 바닥났어요. 50대 중반에 조기 퇴직한 윤 씨 부부. 은퇴 당시 5억 원이 있었고 소형 아파트도 한 채 있었습니다. 적당히 줄여 살면 되겠지 싶었죠. 하지만 생활비 외에도 자녀 유학 지원, 부모 병원비, 차량 교체 등 예상 못한 지출이 줄줄이 이어졌고 7년 만에 잔고는 3천만 원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윤 씨 본인은 일용직 일을 가끔 나가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더라고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결론 중산층 은퇴 숫자부터 정리하자. 소박하게 살면 되라는 막연한 기대는 정작 통장 잔고가 줄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고 싶다면 최소한 아래 기준은 갖춰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 3억 원 이상. 연금 월 150만 원 이상 확보. 돌발 비용 대응 가능 자산의 부동산, 투자 자산 등 2억 이상. 이건 부자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은퇴 이후의 삶, 즉 중산층 수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당신의 노후 준비 지금 몇 퍼센트 완료됐나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통장에는 지금 얼마가 있나요?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기 상황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 있나요? 노후는 느긋함이 아니라 계획에서 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체력이 있을 때 하나씩 정리하고 채워가면 무너지지 않는 은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 통장에 이 금액 없으면 중산층 은퇴는 꿈도 꾸지 마세요. 서론 은퇴 후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중간은 가는 삶, 즉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시점이 되면 얼마가 있어야 중산층일까?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중산층 은퇴의 핵심은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파탄 없이 노후를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기준을 세우자. 은퇴 후 중산층 삶을 위한 3대 조건. 1. 생활비 기준 확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약 월 13만 150만 원,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월 24만 260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350만 원 이상이 적정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30년 은퇴 기간 60세 90세를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월 250만 원 12개월 30년 약 9억 원. 여기에 의료비, 돌발 비용,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총 1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2. 현금 유동성 확보. 현금 흐름이 끊기는 시점부터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모든 자산이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최소 3억 원 이상의 현금 유동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생활비 보전, 응급의료비, 자녀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버퍼 역할을 합니다. 3. 안정적 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자 평균은 2024년 기준 월 61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중산층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월 150만 원 이상의 연금 또는 고정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복합수단이 활용돼야 합니다. 사례로 본 은퇴 준비 실패 유형. 사례 1 자산 12억 원 보유, 그러나 유동성 없음. 서울 아파트 한 채 12억 원만 보유한 60대 남성. 퇴직금 대부분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소진했고 월 연금 100만 원 수준. 주거비는 없지만 생활비 요양 비건강보험료 등으로 매월 80만 100만 원 적자 발생. 결국 1년 반 만에 주택 매도, 외곽 소형 주거지로 이전. 유동성 부족이 만든 하향 곡선의 시작. 사례 2 국민연금 의존, 월세 생활. 65세 여성, 월 70만 원 국민연금 수령. 서울 원룸 월세 60만 원 납부 후 남는 금액은 고작 10만 원. 식비, 의료비 지출이 불가능해 생계형 복지 대상자로 편입. 연금 단일 수입 구조의 위험성. 사례 3, 5억 자산, 7년 만에 소진. 50대 중반 퇴직 부부. 퇴직 당시 현금성 자산 5억 원 보유, 소형 아파트 한 채 보유. 하지만 생활비, 자녀 유학비, 부모 병원비, 차량 교체 등으로 7년 만에 자산 급감. 현재는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으로 생계 유지. 계획 부재, 돌발 지출 대응 실패. 전문가 조언 은퇴 설계는 총 자산이 아니라 소득 흐름 중심으로. 은퇴 설계를 잘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총 자산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10억, 현금 1억이 있다고 해도 고정 지출 대비 소득 흐름이 불안정하면 중산층 은퇴는 장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고정 소득 확보, 연금, 임대, 배당 등. 현금 유동성 비중 확보, 총 자산 대비 최소 30% 이상. 고정 지출 최소화, 고령화 대비 보험, 주거, 교통 구조 재설계. 결론, 당신의 은퇴 준비 점검표. 아래 질문에 예로 답할 수 있어요. 중산층 은퇴가 가능합니다. 나는 은퇴 후 30년 동안 사용할 자금을 명확히 계산해 봤는가? 월 20만 250만 원의 생활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위기 상황에도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있는가? 연금 외에도 최소한의 추가 수익 구조를 갖췄는가? 만약 한 가지라도 아니오라면 지금부터라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필요 기준.
월 생활비 10만 250만 원 이상. 은퇴기간 총 자금 최소 910억 원. 현금성 자산 3억 원 이상. 연금 등 고정 수입월 150만 원 이상. 추가 자산 2억 원 이상 유사시 활용 가능. 마무리 조언. 은퇴는 쉬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무장을 끝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는 결국 자유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중산층 은퇴를 꿈꾼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산 구조를 다시 짜고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60세까지 성실하게 일했으면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고요. 공기업이니까 연금도 좀 나오고 퇴직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 이제 좀 편히 살아도 되겠지 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며 자녀 지원까지 겹치니까 퇴직 후 한두 달 만에 통장에 있던 돈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4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첫날 낯선 물류창고에서 서 있던 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은퇴 맞나? 사실 이 이야기는 제 개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5060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요. 퇴직 후의 삶은 여유와 힐링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고된 노동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던 걸까요? 1.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진실. 사람들은 종종 정년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노후 생존의 시작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수입이 확 줄어드는데 고정 지출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심지어 은근히 더 늘어나는 지출도 많아요. 여행, 건강관리, 자녀 결혼, 부모님 부양, 차 유지비까지. 그래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오히려 더 힘든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례 60세 공기업 퇴직자, 택배 상하차로 다시 일터에. 서울에 사는 박모 씨 60세는 30년간 공기업에서 일하며 성실히 살아왔어요. 정년 퇴직 후엔 연금이 있으니 넉넉하진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겠지 싶었는데 막상 은퇴 후 3개월이 지나자 말 그대로 현실이 덮쳤습니다. 하루 세끼 식비, 관리비, 건강보험료, 자녀 학자금, 명절 용돈 등 고정 지출만 월 250만 원.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퇴직금은 대출 상환과 자녀 결혼 준비에 대부분 사용했어요. 결국 아무 일이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못 버팁니다. 무릎, 허리, 어깨에 매일 파스 붙이고 냉찜질하고 진통제 먹어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퇴직 전보다 오히려 더 고된 삶이 된 거죠.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난 연금 있으니까 괜찮아. 퇴직금 받았으니까 좀 살만할 거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은퇴 후의 구조 자체에 있어요. 소득이 없어진다는 건 단순히 돈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도 무너지고 사회적 연결도 끊어지고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공허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사례 58세 퇴직한 대기업 과장,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사람. 김모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28년 근무하다가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 연금도 꽤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친구들 만나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나니 주변 친구들은 다 바쁘고 가족도 각자 생활하느라 신경 안 씁니다. 이후 김 씨는 하루 종일 뉴스 보고 유튜브만 보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됐고 이젠 우울감과 불면증까지 겪고 있어요. 돈보다 무서운 건 소외였던 겁니다. 3. 인생 2막 다시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이 반드시 쉬는 것만은 아니에요. 작게 길게 의미 있게 일하는 게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됩니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일을 찾는 겁니다. 사례 62세 여성, 작은 바리스타로 인생 2막. 박정희 씨 62세는 교사로 30년 일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은퇴 후 남편과
전원주택에 살 계획이었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은 은퇴 후 무기력해졌고 박 씨 본인도 금방 지루함을 느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을 수강하고 소도시에 작은 커피 트럭을 열었습니다. 장사보다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해요. 수입은 많지 않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오히려 은퇴 전보다 삶의 활력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며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새로운 고통의 시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된 은퇴는 자유와 의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돈만 쌓지 말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준비하세요. 자녀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은퇴는 도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 이막을 그리고 계신가요? 30년간 공기업 근무, 60세 퇴직 후 택배 상하차. 이게 진짜 은퇴입니까?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현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한민국에서 은퇴는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은퇴는 또 다른 노동의 시작이 되었고 그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60세까지 공기업에 근무한 한 남성이 퇴직 후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은퇴 후 생계를 위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은퇴 준비의 허점을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짚어보고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 퇴직 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년퇴직 후 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20만 300만 원의 고정 지출이 지속되고 여기에 의료비, 자녀 지원금, 여행 및 취미 비용까지 더해지면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게다가 기대 수명이 85세 이상인 현재 은퇴 후 2030년을 추가로 살아야 합니다.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로 이 긴 시간을 버티기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례 1. 공기업 퇴직 후 택배 상하차를 하는 60세 어씨. 어씨는 지방 공기업에서 30년 근무 후 퇴직한 60세 남성입니다. 연금은 월 120만 원 수준, 퇴직금은 대출 상환과 자녀 결혼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됐습니다.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생활비 압박이 시작됐고 결국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체력. 밤샘 작업과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은 60세의 몸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씨는 말합니다. 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진짜 힘든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 은퇴 후 무기력해지는 건 자존감의 붕괴 때문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수입의 중단이 아니라 역할과 정체성의 상실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위치, 직책, 명함, 사내 인간관계가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하는 감정에 빠집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감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중장년층은 10명 중 6명에 달합니다. 사례 2. 대기업 과장 출신 재취업 실패 후 무기력에 빠진 58세 B씨. B씨는 28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58세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친구들과 골프,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지만 몇 달 후부터는 점차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하루 종일 뉴스를 시청하며 시간을 때우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몇 차례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거절당했으며 지금은 무기력감, 불면증, 우울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퇴직 후 삶이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3. 노년기에도 일할 수 있는 기술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삶의 질은 경제력, 역할감, 건강의 조화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은 여전히 일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퇴직 전에 계획된 일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막상 은퇴 후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면 고된 육체 노동에 내몰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작게, 길게,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은퇴 설계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 3. 62세 여성 퇴직자, 시니어 바리스타로 인생 이막. 박 씨는 교직 생활 30년을 마치고 62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본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 과정에 등록했고 자격증을 딴 후 작은 커피 트럭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만족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작지만 내가 주도하는 일상이 있으니까 은퇴 후에도 인생이 여전히 즐겁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명한 은퇴 준비 3가지. 재취업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무작정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자신이 작게라도 꾸준히 해볼 수 있는 일을 퇴직 전에 미리 탐색하고 경험해보세요.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 평생 직업을 준비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중시하세요.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달 3,0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 구조 월세, 유튜브, 취미 기반 소득 등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삶의 의미를 되찾는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정체성 회복은 더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멘토 활동, 교육, 지역 사회 참여 등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는 완성되어 있습니까? 30년을 일했는데 왜 다시 구직 전쟁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은퇴 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치열하게 계획해야 할 인생 이막의 시작입니다. 편안한 은퇴, 활기찬 노후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노후 대비 전략입니다. 아이고, 내 노후 자금이 절단났네. 요즘 이런 말 주변에서 자주 들리지 않나요? 사실 저도 며칠 전 지인한테서 이런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3억 모아두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굴리면 은퇴 자금은 끝났다. 며 든든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뉴스에 시장이 흔들리자 순식간에 손실이 커졌다고 하더군요. 어찌 보면 우린 은퇴 대작전이랍시고 계획을 세우면서도 전쟁, 금리, 환율 같은 변수는 설마 하고 넘깁니다. 막상 그런 일 터지면 너무나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3억 은퇴 대작전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허상인지,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우리 은퇴 준비를 어떻게 다시 설계해야 할지 말이죠. 먼저 미국 주식으로 은퇴 자금을 불리겠다는 전략이 왜 이렇게 인기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금리 시절의 화려한 수익률. 2020년, 2021년엔 S&P 500이 2030%씩 오르는 걸 보고 이거야 싶었던 거죠. 한국 금리는 1%대인데 미국 주식은 20%라니 누가 안 혹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5060대가 3억 정도 모으면 배당주 ETF SCHD나 성장주 ETF JPQ 사두면 매달 10만 150만 원 나오겠지 하고 은퇴 설계를 짰어요. 유튜브에도 그런 계산기 돌리는 영상이 넘쳐났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투성이란 겁니다. 특히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도 때도 없이 시장을 흔들어요. 이번 이스라엘-이란 충돌은 거기다 석유 가격까지 자극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이걸로 피해본 한 친구 얘기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는 58세에 조기퇴직하면서 내 남은 돈 3억을 SCHD, JPQ에 넣고 배당으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말까진 계획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달러 강세라 환차익도 나고 배당도 제법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긴장이 고조되자 시장이 급락했고 특히 달러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한 달 새 10%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ETF를 일부 매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팔고 나니 반등해서 또 후회가 남았다고 해요.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주식 배당으로 노후를 해결한다는 전략은 너무 단일한 설계예요. 이 전략이 깨지는 순간 다른 대비책이 없으면 바로 생활비가 막막해집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미국 주식 ETF를 3억가량 사서 달러로 매달 1,500달러 정도 배당을 받던 분들이에요. 원래는 한 달러에 1,300원쯤일 때 환전하면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됐죠. 그런데 최근 달러 -1 환율이 크게 요동치자 매달 원화 환전액이 180만 원, 160만 원, 150만 원으로 줄더랍니다. 게다가 배당주 ETF 가격 자체가 전쟁 리스크로 하락했으니 원금도 줄었어요. 결국 3억이 2.7억으로 줄었고 환차손까지 고려하면 체감 손실은 더 크죠? 이 부부는 원화로 고정 수입이 없으니 너무 불안하다며 결국 한국주택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계획을 다시 세웠다고 해요. 여기서 얻을 교훈은 명확합니다. 해외 주식 배당은 환율 리스크, 시장 리스크가 동시다발로 터질 수 있다는 것. 달러 자산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게 노후 소득의 전부가 되면 불안정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접근입니다. 61세 남성으로 이분도 3억 정도를 노후 자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액을 미국 주식이나 ETF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1억은 달러 MMF나 채권형 ETF로 1억은 한국 배당주, 나머지 1억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생활비 쿠션으로 남겨두었어요. 이분도 이번 이스라엘 -1란 사태로 미국 주식이 하락하는 피해는 봤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당장 ETF 매도해서 충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달러 MMF를 일부 환전했으면서 대응했고 한국 배당주는 비교적 방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전체 자산의 하락폭이 제한됐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었죠. 이 사례는 은퇴 자산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요즘 한국 은퇴자들의 은퇴 설계는 정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금을 받으면 은행이자나 연금펀드, ETF 한두 개에 몰빵하는 분들이 많죠? 이때 조언이랍시고 돌아다니는 게 SCHD, JPQ 사서 월 10만 150만 원 배당 받으세요 같은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잘 되면 노후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잘 안 될 때를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1란 전쟁 리스크가 보여준 게 딱 이겁니다. 정치, 전쟁,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특히 전쟁은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경로를 바꿔버려서 시장 전체가 출렁이죠. 그래서 은퇴 설계의 핵심은 이런 사태가 닥쳤을 때도 최소한 생활비는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소규모 월세 수입, 채권성 자산, 현금 쿠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달러 ETF 배당도 좋지만 그게 전부면 정말 위태로운 겁니다. 많은 분이 3억, 5억 정도면 미국 주식으로 굴려서 배당만 받아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달콤한 이야기죠. 하지만 은퇴는 30년짜리 계획입니다. 단일 솔루션은 절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늘 전쟁이 나면, 환율이 급변하면,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을 가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3억 은퇴 대작전이 이번 이스라엘 -1란 전쟁 뉴스에 마음이 철렁했다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설계의 취약성을 깨달았다면 진짜로 강한 은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우리 모두 노후를 위해 안전마진을 확보합시다. 위험을 나누고 비상시에도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고 연금 같은 안정소득을 최대한 활용합시다. 그렇게 하면 전쟁 뉴스에도 아이고 절단났네 하고 속만 태우진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합시다. 노후 자금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3억이든 5억이든 돈보다 중요한 건 설계의 견고함이에요. 전쟁 한 번에 무너지는 계획이 아니라 어떤 풍랑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설계를 함께 고민합시다. 좋습니다. 이제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실제로 내 은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이스라엘 -1란 전쟁 뉴스 하나가 우리에게 준 경고는 정말 단순해요. 너무 한 군데에 몰빵하면 한 방에 훅 간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의 균형이에요. 말이 어렵지만 사실상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걸 은퇴 설계에선 어떻게 실전으로 적용할까요? 첫째, 생활비의 23년치는 안전자산으로 확보하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자금 전부를 ETF나 주식에 넣으면 시장이 출렁일 때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져요. 결국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아야 하죠. 이걸 피하려면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4,800만 원 2년치, 가능하면 7,200만 원 3년치를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세요. 여기서 현금성 자산이란 요구 불예금 통장, MMF, 단기 채권형 ETF, 달러 MMF 환해지용 일부 보유. 이건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견디기 위한 안전마진이에요. 한 60대 부부가 실제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소규모 임대료 수입으로 월 150만 원쯤 나오지만 매달 250만 원 정도 쓰거든요. 차액 100만 원은 이 비상금에서 매달 빼쓰기로 계획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폭락해도 ETF를 안 팔고 버틸 수 있죠. 둘째, 소득원을 분산하라. 많은 분이 은퇴 자금의 소득원을 딱 하나로 정합니다. 미국 배당 ETF에서 월 150만 원. 이런 식이죠. 근데 이번 전쟁 뉴스처럼 시장이 흔들리면 배당도 줄고 가격도 떨어져서 팔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최소한 3개 정도의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미국 배당 ETF 월 80만 원, 국내 채권형 ETF나 국내 배당주 월 50만 원. 이렇게 나누면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버텨줍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소개할게요. 62세의 한 남성분은 SCHD, JPQ로 1억 5천을, 한국 채권형 ETF로 7천을, 현금 예금으로 8천을 나눴어요. SCHD, JPQ가 최근 10% 정도 하락했지만 채권형 ETF는 거의 손실이 없어서 심리적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셋째,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라. 이번 전쟁 뉴스에서 많은 분이 깨달은 게 바로 환율 리스크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달러 강세일 때는 좋았죠. 1,300원에서 1,400원 가면 환차익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 배당이 달러 기준으로 같아도 원화 환산액이 줄어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달러 자산은 은퇴 자금의 3,050% 정도로 제한, 달러 MMF, 달러 채권도 일부 섞어서 환리스크 분산, 환해 지형 ETF 활용도 고려. 즉, 환율이 어떻게 변해도 일정 수준의 원화 생활비는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거죠. 넷째, 국내 연금 활용을 극대화하라. 많은 분이 미국 배당 ETF로만 은퇴 설계하느라 한국의 공적 연금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주택연금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최강의 안전소득이에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꼭 확인하고 최대한 연기 수령액 증가.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검토. 개인연금 저축 IRP에서 안정형 상품 활용.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최소한의 생활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ETF가 깨질 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섯째, 주식형, 채권형, 현금성 자산의 비율을 정하라. 많은 은퇴 자금 상담을 하면서 보니 문제의 90%는 이 비율을 못 정해서 생깁니다. 너무 공격적이면 100% 주식형 변동성 폭탄. 너무 보수적이면 100% 예금 물가 상승에 자산 가치가 녹아내림. 권장 예시로는 주식형 국내외 ETF 포함 4,050%, 채권형 국내외 3,040%, 현금성 예금 MMF 1,020%. 이 비율은 본인 성향, 나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65세 남성이 4억 은퇴 자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합니다. 2억 주식형 ETF SCHD, JPQ, 국내 배당 ETF, 1억 채권형 ETF, 1억 현금 MMF. 이 구조 덕에 주식이 흔들려도 현금과 채권에서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계획을 자주 점검하라입니다.
은퇴 자산 관리의 핵심은 시장이 변할 때 내 계획도 조정하는 거예요. 6개월 1년에 한 번 포트폴리오 비중을 점검. 시장 변동에 따른 리밸런싱. 생활비 흐름 확인. 많은 분이 미국 ETF만 사두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은퇴 설계는 매달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를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결국 은퇴 자산은 당신의 생존 자금입니다. 전쟁이 나도 환율이 출렁여도 금리가 오르내려도 내 생활비는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은퇴 대작전의 핵심이에요. 지금이라도 본인 자산이 한 방에 무너질 구조인지 살펴보고 균형과 안전마진을 설계해 보세요. 은퇴는 투자 수익이 아니라 생존 계획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8세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랐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다. 명함에는 번듯한 직함이 찍혀 있었고 누군가는 내 결정을 기다렸으며 월급은 기대 이상의 액수를 찍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딱 하루 만에 끝이 났다. 퇴직하는 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사를 나섰다. 그때까지만 해도 은퇴가 두렵지 않았다. 이제 좀 쉬어야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살면 되겠지 싶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다. 그렇게 자유를 찾겠다고 떠난 여행이 나를 더욱 방황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1. 자유가 주어졌지만 허무함만 남았다. 퇴직 후 첫 번째 선택은 여행이었다. 유럽, 동남아, 일본 몇 개월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 유명한 랜드마크 앞에서 인증샷도 찍고 맛집도 찾아다녔다. 그런데 이상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마음이 허전해졌다. 호텔 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렇게 떠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여행이 꿈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떠나보니 모든 게 텅 빈 느낌이었다. 내가 알게 된 첫 번째 진실은 이거였다. 은퇴 후에도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사례 1. 60세의 김 대표, 목적 없는 여행이 주는 공허함. 대기업을 은퇴한 김 대표도 같은 경험을 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했다. 처음엔 신나게 다녔지만 어느 순간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우리 계속 떠돌기만 할 거야?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때서야 김 대표도 느꼈다. 여행은 수단일 뿐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걸. 그는 결국 귀국해 퇴직자의 커리어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란 걸 깨달았다고 했다. 2. 돈 걱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출이 상상을 초월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행을 하다 보니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다. 비행기가, 숙박비, 식비, 교통비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쓰다가는 금방 바닥이 날 것 같았다. 여행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문제가 있었다. 생활비는 줄지 않았고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병원비 부담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돈 걱정 없는 노후는 없다. 사례 2. 57세 박 부장, 예상치 못한 지출로 불안해진 노후. 박 부장은 퇴직 후 연금과 퇴직금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걸 깨달았다. 평생 직장 다닐 때는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반대더라고요.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결국 그는 은퇴 후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배운 재테크 방법으로 투자도 시작하면서 이제야 안정감을 찾았다고 한다.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3. 진짜 행복은 사람 속에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과의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너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여행 좀 다녔어. 아, 그래? 근데 이제 뭐 할 거야?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친구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정말 필요했던 건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진짜 행복은 사람 속에 있다. 나와 공감대를 나눌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사례 3 62세의 이 과장, 동호회 활동으로 찾은 새로운 삶. 이 과장은 은퇴 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우울증까지 왔다. 그러다 우연히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그게 그의 인생을 바꿨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내 삶에 활력을 줬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후 그는 동호회 리더가 되어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은퇴했을 뿐이지 인생에서 은퇴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마무리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5년간 방황한 끝에 내가 얻은 깨달음은 3가지였다. 은퇴 후에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 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노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이 커진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만약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행 계획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의 방향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떠돌이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이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지금부터라도 진짜 내 삶을 설계해보자. 은퇴 후 삶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이제는 행동할 때. 이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 잡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론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 맞아. 나도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거나 귀찮아서 미루다 보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자, 이제는 실천할 차례다. 은퇴 후 방황을 피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소개한다. 1. 은퇴 후 목표 설정.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회사를 다닐 때는 목표가 명확했다. 실적을 올려야 했고, 승진을 해야 했고, 가정을 부양해야 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그런 목표가 없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아무 계획 없이 시간 보내기다. 첫 번째 실천법. 나만의 목표를 세워라.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예시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어시 목표 없는 은퇴자. 퇴직 후 처음에는 골프를 치고 여행도 다녔다. 하지만 몇 달 지나니 할 게 없었다. TV만 보면서 하루를 보냈고 점점 우울감이 찾아왔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다들 바빴다. BC 목표를 설정한 은퇴자. 퇴직 후 매일 OKM 걷기라는 작은 목표부터 세웠다. 이후 점점 욕심이 생겨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했다. 결국 2년 만에 10km 마라톤을 완주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어졌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극명해진다. 오늘 하루라도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2. 은퇴 후 지속적인 수입 만들기. 어떻게 돈 걱정을 줄일 것인가? 아무리 은퇴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 무엇보다 고정된 연금만으로 생활하면 삶의 질이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실천법.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자. 은퇴 후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재능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하기.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기업 컨설팅이나 멘토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다. 교사 출신이라면 퇴직 후에도 과외나 강연 활동을 할 수 있다. 작게라도 온라인 사업 시작하기.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중고거래, 블로그 운영, 전자책 판매 등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자격증을 활용한 새로운 직업 갖기. 바리스타, 요가 강사, 상담사, 노인 돌봄 자격증 등은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소일거리로도 적합하다. 은퇴 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용기다. 3.
인간관계 정리 앤드 새롭게 만들기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소속감 상실이다.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연락이 없다.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는 업무 중심이었기 때문에 퇴직 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실천법,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재구성하라. 은퇴 후 관계를 유지할 사람 앤드 끊어야 할 사람. 유지해야 할 관계.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나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 이해 운동, 독서, 여행 등 끊어야 할 관계. 소비 중심의 모임, 명품 소비, 과도한 외식 등. 부정적인 감정만 남은 인간관계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친구, 무례한 친척, 새롭게 만들어야 할 관계.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봉사활동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 58세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했던 나는 5년 동안 방황하며 깨달았다.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은퇴 후에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 작은 목표라도 좋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자. 은퇴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 수입원이 없으면 점점 불안해진다. 무조건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자. 은퇴 후에도 사람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첫날이 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진짜 내 인생을 찾아 나서보자.